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오늘 아침도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한반도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위도 찬 공기가 남하하는 이번 한파 구조는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한파와 그 원인 면에서 유사한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한파 때문에 무려 8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레 강추위가 닥쳤고요. 또 바람까지 거세서 추위가 훨씬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도 거창이 영하 10.1도, 창원은 영하 8.2도 등 평년보다 3에서 6도 정도 낮았고요. 낮 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은 돼야 겨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모쪼록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날도 추운데 언론계와 노동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사정은 더욱 위태로운데요. 최근 KBS에선 지역 총국이 자체 제작하는 뉴스7 방송 시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서 지역 뉴스 축소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과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슬기로운 노동생활 시간에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8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경남의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이영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도 도로 살얼음 구간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봉양로 신촌광장 지나서 봉암교 오르는 길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해안대로 어시장 지나온 차량들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대로 합성동 지나온 차량들 소계광장에서 북면 쪽으로 좌회전 신호 3-4번까지 예상하셔야겠고요. 반대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에서 구암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1-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광장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창의대로는 경찰청 사거리에서 창원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2-3번 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창원터널 창원 방향, 안민터널 성산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주는 공단광장에서 시청 사거리 오가는 길 속도 줄여서 이동 중이고요. 또 시포광장에서 대사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까지 받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이영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딸기를 따시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거나 혹은 또 집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추위에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셨으면 좋겠고요. 4863번님께서 동장군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겨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만큼은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샵 2244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는 얘기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2244번입니다. 다행히 9551번님께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좀 오늘만큼은 좀 따뜻하게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KBS가 9개 지역 총국이 자체 제작하고 편성해왔던 뉴스7 시간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선 한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송국이긴 합니다만 전국의 지역 방송이 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간 좀 따져볼까 하는데 KBS 지역정책실이 뉴스7 방송 시간을 기존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 시간을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한다고 한 건 예산 절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줄어든 재원으로 인한 결과가 지역 뉴스 7 이제 축소로 돌아온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1월 10일 날 밝힌 확령 내용을 보면 뉴스 7을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왔고요. 이제 사실상 지역 뉴스 죽이기다라는 이제 KBS 안팎의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축소를 한다는 건데 뭐 저희도 그렇지만 지역 뉴스는 서울 뉴스 다음에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편성을 하고 방송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걸 40분으로 늘려서 방송하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뉴스를 보내드리고 또 인터뷰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반응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사 위주로 이제 뉴스가 한 30분 정도 나오고 그렇죠. 뒤에 이제 10분 정도 뉴스가 지역 뉴스가 덧붙여서 나가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예. 근데 지역 종국이 이제 40분으로 뉴스가 확대 제작되면서 각 지역 의제가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도 같이 도입이 됐었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KBS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고 지역 방송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되었던 부분 그리고 본사에 집중됐던 예산 및 편성 권한을 지역에 나누는 중심에 있던 프로그램 아니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언론단체에서는 많이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 축소는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거 제작 시스템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 뉴스 중심으로 이제 방송하고 지역 뉴스는 끼어 팔기식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이제 그리고 지역 사안이 사건 사고 위주로만 나갈 가능성 이런 걸로 회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가지고 공적 재원들이 불안해지면서 지역 방송의 공적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 뉴스 7 축소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예. 이게 결국 지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 40분 방송을 위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방송 작가도 있어야 되고 스텝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아마 더욱더 많은 스텝들이 꾸려졌을 텐데 근데 뉴스가 축소가 되면 프리랜서 같은 인력 운영 사안으로도 좀 문제가 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일단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나왔던 성명 내용을 보면 7시 뉴스를 위해서 편집과 CG 담당자가 대거 채용되어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요. 대규모 인력까지 고용을 해서 7시 뉴스를 없애면 인력 운용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키우는 이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스의 제작비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작가, 리서처, 여러 프리랜서 스태프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잖아요. 예. 근데 회사에선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프리랜서 인력들이 이제 크게 반발하는 상황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 역시도 지역 언론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뭐 비유하자면 굉장히 좀 추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좀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영방송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뉴스 7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었던 다양한 지역성 이런 것들이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사안별로 굉장히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고 이권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뉴스 7의 축소가 이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KBS는 반박을 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언론노조 성명도 나왔고, 전국에 있는 민원련, 이제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공동으로 이때 같이 성명도 냈었고요.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KBS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더 우려가 되는 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적 재원이 불안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스7의 축소도 이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장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역구 통폐합 검토라든지 보유재산 매각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는 게 아니냐. KBS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지방 시대입니다.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기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지방 시대가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모습들을 보면 수도권 시대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 수밖에 없는데 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가 이제 KBS 재원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적 서비스를 이제 축소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팽개치는 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필요한 건 이런 무책임한 이런 예산 절감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공영방송의 모델을 제대로 정립하는 겁니다. 지역 공영방송 모델이요. 그래서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좀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전 사업장 작업 중지와 함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시스템 진단 실시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먼저 당시 사고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분께서 사망하신 분께서 외판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판의 무게가 약 1.3톤 정도였는데요. 예. 그것이 그 천장 위로 날아갔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일하던 곳에서 약 11m 정도 그 뒤로 날아서 떨어졌습니다. 1.3톤 무게의 어떤 그 철제인가요, 그러면? 예, 철판. 그 1.3톤 무게의 철판에 치여서 한 11m 정도가 날아가면서 숨지는 일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철판은 따로 날아갔고 노동자는 그 뒤로 날아갔고요. 아이고, 예. 참 이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20대 노동자가 숨졌고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분들의 충격도 좀 상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그분들이 지금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작업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사고 난 그 주변 공간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해당 작업 공간에서 좀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또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예. 문제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그 최초 목격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라든지 경찰도 막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제도나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데 그동안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뭐 이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들 조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조사는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그 휴직을 취한다든지 뭐 보호를 한다거나 뭐 그런 조치는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들어봤을 땐. 예. 자, 일단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난 뒤에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번 중대재해 원인을 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직 조사 중이라서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한기팬만 가동했더라도 사고는 없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걸 가동했다면 문제가? 한기. 소배기. 예. 우리가 그 연기를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환기 시스템이요? 예, 환기 시스템만 좀 근데 그게 이제 가동했더라도 철판 문제랑 환기 시스템이랑은 어떤 차이가 그 안에 폭발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가스가 체류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가스가 못 빠져나가서 이렇게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군요. 예. 왜냐면 가스가 에틸렌 가스가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고 그게 불똥이 그라인드하면서 불똥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다 추정인데 예. 그렇다면 가스만 좀 빼더라도 그 안에 가동만 했더라도 이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부분이 좀 간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환기팬을 그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서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 자, 지난주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좀 덧붙여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청 사업주가 이제 하나 대표였잖아요. 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처법상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공정의 작업 표준을 좀 봤어요. 위험성 평가하고. 그런데 2010년도에 제정되어서 2017년도에 마지막 개정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2010년도에 최초 평가했고 2023년 2월에 마지막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관리할 생각이 있었다면 작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표준, 위험성 평가 내용을 전면적으로 아마 검토했을 거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후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9837번님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도 들려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전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및 특별 근로감독 실시 같은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업 중지 명령은 좀 전면적이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고 원인이 안 밝혀졌다는 겁니다. 예. 그냥 원인으로 되는 추정된 가스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가스가 실제 하나오션에서 전 사업장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 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스 호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 작업을 재개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특별 근로감독도 하나오션은 2022년 말에 받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거든요. 예. 그럼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특별 근로감독 때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도 또 확인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화오션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안전, 보건, 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 2022년 이후 매년 약 3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의 안전보건 관련 집행 금액을 추가로 집행했고 2021년과 비교해서 2023년 말 현재 관련 인력은 총 16명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한화오션 측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관련 인력이라는 게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현장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들어보시면 HSE 현장 요원이 사실상 줄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인원 그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의 인력을 사실상 축원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HSE라고 하면 건강 안전 환경 관련한 그런 그런 현장 요원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오션 예. 측에서는 늘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예. 특히 그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 요원, HSE 현장 요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전야들을 좀 관리하려면 인원이 충분하게 더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는 안전보건 그 팀이, HSE 팀이 기존의 별도의 그 회사 조직 체계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하나가 들어오면서 생산 조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조직으로 또 편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팀의 소속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HSE 안전보건팀이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결국은 독립적 권한을 가져야 하거든요. 별도의 조직으로. 그런데 생산 조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생산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팀이 실제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7개월이 지났는데 인수위에 안전조직 그 팀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 팀 왔다가 저 팀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최우선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청 노동자라든지 뭐 전체 노동자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좀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갭이 있거든요. 예,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조직과 관련해서 일치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점검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고쳐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그 하청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대우조선의 그 기회라든지 같은 기회라든지 다 모여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뭐냐 또 그리고 합동 점검할 때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얘기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살고자 일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근데 왜 일하다가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는 꿈 많은 20대 노동자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건데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오션의 가치가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근데 한 노동자의 생명이 하나오션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나 사업주들이 사실상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 지금 미만 정책법 적용이 원래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MBC 경남 좋은 아침 여기에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무거운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래가 오늘 하루 위안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